네, 안녕하십니까.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. 오늘은 2월 16일 수요일이고요. 오늘도 데일리 증시 뉴스와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뉴욕 증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침에 이 우리 증시 장전에 보시기에 뉴욕 증시를 그나마 요점 정리로 깔끔하게 이 기사화한 게 이데일리 이 뉴스 새벽 배송이 아닌가 싶고요. 앞으로도 제 방송에서는 이 이데일리 뉴스 새벽 배송 이 기사를 토대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뉴욕 증시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. 물론 유럽 증시도 그 뉴욕 증시 장 전에 이미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. 무슨 일인가 했고 특히나 뉴욕 증시도 장 열리자마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. 먼저 어제 자정에 이런 기사가 떴었습니다. 푸틴이 이 독일과의 어떤 정상회담에서 보이시죠? 이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본인은 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 군사 일부를 우크라이나 이 접경 지역에서 이 철수를 시켰습니다. 그와 관련된 뉴스였고요. 이 제목만 보시면 푸틴 전쟁 원하지 않아 숄츠 러시아의 이 군 철수는 좋은 신호다 이런 어떤 뉴스가 어제 자정 무렵에 떴었습니다. 그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것 같고 또 동반해서 뉴욕 증시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. 일단 기사와 함께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소제목 보시면 우크라이나 우려가 일단락되었고 뉴욕 증시는 장 내내 상승세를 이어갔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미국 도매물가가 사상 최고치를 이르게 되면서 이 긴축 우려는 여전히 증시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이런 제목이고요. 전반적으로 일단 뉴욕 증시도 그 전일에 큰 폭의 하락을 만회하듯이 큰 폭으로 상승 반등했습니다. 당연히 이 변동성 지수도 큰 폭으로 내렸고 역시 이 시장의 어제 가장 큰 호재는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 뭐였죠?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아 이런 어떤 발언이 가장 주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6일 날 사실 그 뭐 찌라시 같은 그런 이야기로 16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. 뭐 침공을 개시할 것이다.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고 또 사실 그게 꼭 찌라시라고만 치부할 수도 없었던 게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16일 날 전쟁으로 알고 있다. 본인은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우려를 상당히 또 증폭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뉴욕 증시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증시, 특히나 우리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. 그런데 어찌됐든 이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급작스럽게 이 러시아가 이 독일 총리와의 회담을 하면서 본인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던 러시아군 일부를 일단 철수를 시켰다 이런 게 일단 뉴스가 났었고요. 그리고는 뭐 전반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없었고 이런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. 그죠? 미국 도매 물가가 사상 최고치 이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 최고치를 발표를 하면서 역시나 이 긴축 우려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고조되었다.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다.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 큰 폭의 어떤 반등, 이 상승이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. 이런 정도로 어제 뉴욕 증시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제 뉴욕 증시에서 또 눈여겨볼 부분은 이 반도체 섹터가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특히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%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. 그죠? 아무래도 그 전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 만약에 교전 상태가 된다면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어떤 소재 부분을 공급
받지 못할 수도 있다. 이 공급 차질이 우려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면서 반도체 섹터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, 어제 사실 우리 증시에서도 SK 하이닉스는 그동안의 외인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어제는 또 상당 부분 또 하락을 했습니다. 물론 오늘은 또 급반등을 했죠.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계해서 혹시라도 이 반도체 섹터가 급락을 한다면 그건 아주 좋은 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역시나 제 말은 크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우리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전일 뉴욕 증시에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시장이 또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이 환율도 조금 안정세에 접어들었고, 그리고 국제유가 특히 WTI도 상당히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죠? 환율도 그죠? 0.50원 내린 1197원에 마감을 했고,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3.39달러 하락을 하면서 약 92.07달러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시장에 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. 일단은 우리 증시도 역시나 어제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이 큰 폭의 상승에 화답하듯 우리 증시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. 이 코스닥이 4.5% 가까이 급등한 게 이게 정말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상당히 오랜만에 아주 큰 폭으로 이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됐고,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. 사실 오전장부터 이 마감장까지 어떻게 크게 출렁이지도 않고 끝까지 상승세를 유지했다라는 점이 조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찌됐든 일단 뉴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코스피 나흘 만에 반등, 그리고 코스닥 4.5% 급등, 조선일보 기사고요. 일단 소제목 보시면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빨간불 켜졌고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급등을 했다.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도 대체로 상승을 했다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. 자,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고, 역시나 우리 증시에서도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이 반도체 섹터가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.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 관련주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,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.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연이틀 외국인의 순매도가 상당히 컸고, 코스피가 오늘 개인이 순매도였고 외인이 아주 소폭 순매도였는데, 아마 그 순매도의 아마 대부분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몫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세하게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체로 상승을 했다. 역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% 이상 급등을 한 가운데 삼성전자 상승을 했고 SK 하이닉스도 상승을 했습니다. 그죠?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도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역시나 상승 배경에서는 뭐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배치됐던 러시아의 군 병력 일부가 철수됐다, 뭐 이런 부분들, 그리고 이 중국의 물가지표 결과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고, 이 예상치보다도 높게 발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회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조금 이 인플레 압력에서 조금 더 해소된 어떤 그런 느낌을 시장에 불어넣어 주면서, 역시나 중국의 경기 부양 기조 확대 기대감이 생기면서 우리 증시에도 조금 더 이 상승세를 부추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전반적으로는 뭐 시장에서 이 내린 종목을 찾을 수 없을 만큼
대부분 섹터 그리고 대부분 종목에서 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저는 오늘 2차 전지도 괜찮았고 뭐 반도체도 괜찮았지만 오늘 간만에 이 제약 바이오가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띄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또 등등 어떤 뭐 그런 어떤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도 최근에 좀 부진함을 좀 털어내는 그런 어떤 상황을 연출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일단은 또 요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오늘 오전에 11시 39분발 아시아 경제 뉴스고요. 이 반도체주에 다시 봄이 오나라고 하면서 지금 미증시에서도 이 반도체를 서로 살려고 이렇게 막 뛰어든다 이런 기사가 최근에 봤었습니다. 봤고 뉴욕 증시에서도 역시나 이 반도체 섹터는 올해도 상당히 괜찮게 흘러가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이 뉴욕 증시에서의 그 증권 전문가들도 뭐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라는 어떤 조언, 이 권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. 이 국내 증시에서도 역시나 올해 1월부터 지금 각 증권사에서 이 투자 섹터, 유망 종목, 그리고 투자 유망 섹터로 공통적으로 꼽는 섹터는 탑픽으로는 반도체 섹터였죠. 그래서 그런지 반도체 섹터 부분이 역시나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하락분을 만회하는 그 이상의 또 상승을 또 항상 가져오더라.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그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이 상이한 그 펀더멘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악재에 하락을 했다면 그 하락을 뛰어넘는 또 상승이 반드시 돌아오더라 라는 어떠한 부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섹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게 PER이 크게 높지 않다면 또 PBR이 크게 높지 않다면 이 보유하시더라도 전혀 괜찮다 우려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이 종목들 가운데 이 반도체 종목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반도체 섹터를 관심 있게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.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저 역시 올 초부터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는 뭐 보통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니까 일단 그거는 그냥 말로써 언급드렸고 제가 또 심층 분석한 SFA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주 제가 괜찮다 말씀을 드렸습니다. 물론 SF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안 따라와줘서 이 크게 이 상승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확실한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 반도체 주에 역시나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뉴스가 또 눈에 띄었고요. 그리고 요 뉴스를 또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요거는 이데일리 2022년 2월 16일자 뉴스고요. 이 저평가 실적주 눈여겨봐야 할 이유는 이라는 제목의 뉴스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. 이 하나금융 투자 보고서에서 각 스타일별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 모양이에요. 요 그림 보시면 지금 요 부분이 이제 2009년 12월, 2021년 1월이라고 되어 있죠. 근데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그 좌측 부분은 수익률이거든요. 그래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수익률을 각 스타일별로 분석을 한 이 그림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역시나 어트랙티브 이 저평가 플러스 실적이 상향되고 있는 그죠? 요렇게 조합을 맞추었던 스타일의 이 종목군들의 이 누적 수익률이 상당히 높더라. 뭐 다른 거는 다 비실비실한데 이 저평가 그리고 실적이 상향되는 그죠? 이런 부분의 조합으로 맞춘 이 종목들을 롱숏으로
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했을 때 상당히 누적 수익률이 좋더라 라는 어떠한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종목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, 참고로 KRX 300 종목과 KRX 300이 아닌 종목군 가운데 이 attractive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고요. 참고로 이 KRX 300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들 가운데 우량한 종목 300선을 추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물론 코스피 종목이 뭐 약 한 200, 한 6, 70개, 200 한 20개 좀 안 되고 나머지가 한 코스닥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, 어찌됐든 이 코스피, 코스닥 이 양시장에서 우량한 종목 300선을 뽑아낸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KRS 300 종목 안에서 이 어트랙티브 스타일에 맞는 종목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,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역시나 금융주가 좀 많았고요. 그리고 DB하이텍 같은 이런 반도체주도 있었고, 근데 저는 사실 DB하이텍이 저는 고평가 구간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DB하이텍은 조금 아리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, 뭐 나머지는 다 괜찮았습니다. HMM도 최근에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서 상당히 저평가에 되어 있다라고 저도 뭐 수긍을 하는 부분이고, 나머지 종목들은 다 괜찮았습니다. 특히 LX 인터내셔널 요 종목도 괜찮았습니다. 제가 살펴보니까 나쁘지 않았고요. 제가 물론 지금은 이 데일리 증시 뉴스를 가지고 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다 보니까 이 종목 하나하나를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께 일일이 분석한 내용을 다 이야기를 드리면 또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제가 미리 살펴보고 난 뒤에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정도로만 언급을 드리고,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정말 투자하기에 괜찮겠어 라고 하는 종목은 제가 따로 심층 분석을 하는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KRX 300이 아닌 종목 가운데, 물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총이 조금 낮은, 그죠? 중소형주가 될 건데, 그 가운데서 보니까 한라홀딩스, 송원산업, 현대홈쇼핑, 그리고 코론글로벌 뭐 등등이 있는데, 제가 이것도 다 훑어봤는데, 제가 봤을 때 조금 괜찮았던 종목은 역시나 한라홀딩스, 이 자동차 관련 주식이죠. 한라홀딩스 괜찮았고요. 그리고 송원산업, 이 화학 제품 만드는 곳이거든요. 송원산업 괜찮았고요. 그리고 코론글로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. 건설주죠. 코론글로벌 괜찮았고, 뭐 LF 괜찮았죠. 패션 관련이죠. 섬유. 뭐 나머지 대부분 뭐 종목들에 있어서는 너무 이 시총이 작다든지 또 전전년 계속 이 적자를 보다가 최근에 흑자를 봐서 이 실적 상향 이렇게 또 조합을 맞춘 탓인지, 사실 요 뒷부분으로 갔을 때는 크게 좋은 종목을 찾기는 힘들었고, 이 KRX 300이 아닌 종목들 가운데 그나마 좀 나은 종목들은 한라홀딩스, 송원산업, 코론글로벌, LF 정도 제가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일단 뭐 역시나 장이 좋을 때는 뭐 기분도 좋고, 그죠? 뭐 특별히 뉴스도 많지 않고, 그리고 뭐 제가 따로 이렇게 설명드릴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. 사실 이런 날이 더 좋은 날인 것 같고, 그리고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을 때 또 뭐 신규 매수를 했다든지 이 추매를 했다든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뭐 앞으로도 뭐 크게 상승하는 날이 있을 거고 또 크게 빠지는 날이 있을 건데, 항상 그 생각을 그렇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. 빠지는 날 사야지. 반드시 나는 빠지는 날 사야 돼. 그냥 그렇게 항상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. 주식 뭐 하루 이틀 하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니까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. 주식은 꼭 하락하는 날 사는 겁니다. 아무튼 제가 조금 더 다채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영상을 올릴 거고요.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또 컨텐츠가 있는데,
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와 관련해서 또 영상 촬영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뭐 내일도 역시나 이 데일리 증시 뉴스 방송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